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키움과 기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74경기에서 26승 1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전날 기아전에서도 3대7로 패하며 연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39승 1무 3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7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흐름이 괜찮고 최근 KT 원정부터 키움전까지 타선이 꾸준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양팀 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움 선발은 안우진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삼성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고 5월 기아전에서도 사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6월 전체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중반이라 최근 등판별 기복은 있습니다. 기아 선발은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LG전에서 5이닝 1자책으로 승리를 챙겼고 6월 평균 자책점도 1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평균 자책점이 6점대 후반으로 높게 잡혀있는 점은 변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초반입니다. 마운드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들도 있지만 타선이 계속 막히면서 접전에서도 밀리는 흐름입니다.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입니다. 팀 타율도 2할 8푼대로 올라와 있고 전날 키움전에서도 홈런 3개를 포함해 7점을 만들며 공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기아가 7승 무패로 완전히 앞서 있습니다. 키움은 기아 상대로 평균 2점대 초반 득점에 그쳤고 기아는 키움 상대로 평균 6점대 초반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이름값만 보면 안우진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키움 타선이 너무 답답하고 기아는 최근 원정에서도 득점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양현종의 원정 약점은 불안 요소지만 최근 6월 투구 내용이 좋아졌고 기아 타선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키움이 쉽게 무너진다기보다는 기아가 후반까지 점수를 더 만들 가능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기아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롯데와 NC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30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1무 2패로 흐름이 상당히 좋고 전날 NC전도 3대2로 가져가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NC는 이번 시즌 70경기에서 32승 1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도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8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지만 최근 SSG전부터 롯데전까지 연패가 나오며 흐름이 살짝 꺾였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엘빈 로드리게스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은 불안하지만 최근 SSG전 7이닝 2실점, LG전 6이닝 1실점으로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홈 평균 자책점이 8점대 초반으로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NC 선발은 커티스 테일러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5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하나전에서 6이닝 무실점, KT전에서도 7점, 2이닝 2실점, 비자책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월 평균 자책점도 1점대 후반이라 현재 컨디션은 좋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입니다. 다만 전날 NC전은 3득점에 그쳤고 최근 상승세에 비해 홈타선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입니다. 팀 타율은 3할에 가깝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 연결이 끊기고 수비 실책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NC가 7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롯데가 전날 3대2로 이기긴 했지만 시즌 전체 맞대결에서는 NC 타선이 롯데 상대로 꾸준히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팀 흐름은 롯데가 좋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은 NC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갑니다.
로드리게스가 최근 좋아졌어도 홈 약점이 크고 테일러는 6월 들어 확실히 실점 관리가 좋아졌습니다. 다만 전날처럼 사직 경기에서 초반부터 대량 득점이 쉽게 열리기보다는 선발들이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NC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한화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34승 2무 3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2승 1무 7패로 흐름이 좋지 않지만 전날 두산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반등 계기는 만들었습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73경기에서 34승 2무 3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도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로 흐름이 내려와 있고 최근 LG전부터 한화전까지 타선이 크게 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화 선발은 에르난데스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NC전에서는 6이닝 4자책으로 패했지만 그전 키움전과 롯데전에서는 모두 6이닝 2실점 이하로 버텼습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3점대 후반이라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두산 선발은 최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6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KT전 6이닝 1실점, 기아전 7이닝 1실점, 키움전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6월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초반이라 현재 선발 컨디션은 두산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화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시즌 평균 득점은 높지만 최근 타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고 전날도 3점에 그쳤습니다. 두산도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후반입니다. 안타는 나오지만 장타와 득점 연결이 부족하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 타선 흐름이 답답합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한화가 6승 1무 3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대전 홈에서는 두산 상대로 사전 전승이고 전날도 3대2로 접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은 최민석이 더 좋아 보이지만 한화도 홈 맞대결 흐름은 확실히 강합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근 타격 흐름이 좋지 않고 전날 경기처럼 접전 저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에르난데스와 최민석 모두 초반만 버티면 쉽게 대량 실점으로 무너질 투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승패보다 득점 흐름을 더 낮게 보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오버만 추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KT와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42승 1무 2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로 흐름이 괜찮고 전날 SSG전에서도 13대2로 크게 이기며 타선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SSG는 이번 시즌 72경기에서 29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1무 6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전날 KT전 대패로 마운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매트 사워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6승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두산전 6이닝 1실점, 삼성전 6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했고 6월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중반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홈 평균 자책점이 4점대 후반이라 수원에서는 실점 변수가 있습니다. SSG 선발은 김민준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 7점대 후반입니다. 원정 LG전에서 3점이 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2경기에서 볼넷이 8개나 나왔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KT처럼 타선 흐름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제구가 흔들리면 초반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초반입니다. 전날 14안타 13득점으로 SSG 마운드를 크게 흔들었고 홈 경기 타율도 2할 9푼대로 높습니다. SSG도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이지만 실점이 6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타력은 살아있지만 선발과 불펜 모두 흔들리는 경기가 많아 득점에도 지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SSG가 6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맞대결에서는 득점이 크게 열렸고 KT는 홈에서 SSG 상대로 평균 10점대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날 13대2 경기까지 감안하면 수원에서는 KT 타선 쪽에 확실히 무게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 최근 타격 흐름, 전날 경기 분위기까지
KT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SSG가 장타 한 방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김민준의 제구와 원정 불안이 크고 KT 타선은 이미 전날 크게 살아난 상태입니다. 수원 경기 특성상 한 번 흐름이 열리면 점수가 빠르게 쌓일 수 있어 승패와 득점 모두 KT 쪽 흐름을 좋게 봅니다. 이번 경기 KT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LG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72경기에서 46승 2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전날 삼성전도 4대3으로 잡아내며 1위 팀다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40승 2무 2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전날 LG전에서 3대4로 패하며 접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앤더스 토러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7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시즌 전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6월에는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6점대 중반으로 흔들렸습니다. 특히 직전 기아전 6이닝 3실점, 그전 롯데전 5점, 2이닝 7실점으로 최근 실점이 늘어난 점은 변수입니다. 삼성 선발은 잭 오러클린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이고 원정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초반이라 안정감은 있습니다. 다만 볼넷이 많은 편이라 LG처럼 출루 후 연결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투구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입니다. 전날은 4득점에 그쳤지만 접전에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냈고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3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입니다. 팀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전날 7안타 3득점에 그쳤고 실책 2개와 볼넷 7개가 나오면서 경기 운영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삼성은 LG 상대로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전날 LG가 4대3으로 승리했고 잠실 경기에서는 대량 득점보다는 접전 흐름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LG가 홈 흐름과 최근 승부처 집중력에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토러스트의 6월 내용은 불안하지만 삼성 타선도 최근 폭발력보다는 접전 흐름이 많고 오러클린도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닙니다. 양팀 모두 상위권 전력답게 초반부터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중반 이후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LG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니오넴과 지바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니오넴은 이번 시즌 71경기에서 39승 3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4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로 흐름이 좋고 전날 지바롯데전도 4대0으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3승 2무 3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6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로 나쁘지 않았지만 전날 니오넴 원정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한 점은 부담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니오넴 선발은 타카유키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6월 2경기에서도 9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이었고 홈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이라 에스콘필드에서 계산이 되는 투수입니다. 지바롯데 선발은 카와무라입니다. 이번 시즌 1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출발을 했지만 표본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공식 등판 간격도 길기 때문에 경기 감각과 이닝 소화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니오넴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대까지 올라와 있고 홈에서 장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전날 4득점 경기였고 카토가 나오는 경기라 무리하게 난타전으로 보기보다는 실점 억제 쪽에 더 무게가 갑니다. 지바롯데는 최근 10경기 득점 자체는 4점대 초반이지만 전날 니오넴 선발진에 막혀 3안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니오넴 원정 맞대결에서는 평균 득점이 1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니오넴이 6승 4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에스콘필드에서는 니오넴이 3승 1패로 강했고 지바롯데는 니오넴 원정에서 타율 1할 3푼대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안정감과 홈 흐름 모두 니오넴 쪽이 좋아 보입니다. 카와무라가 시즌 첫 등판 내용은 좋았지만 표본이 적고 니오넴은 전날 완승으로 분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다만 카토가 실점을 크게 내주는 유형은 아니고
지바롯데 원정 타선도 전날처럼 막힐 가능성이 있어 득점 흐름은 낮게 보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니혼 햄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두 번째 경기 주니치와 요코하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25승 1무 4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1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로 조금씩 버티는 흐름이고 전날 요코하마전도 5대2로 승리했습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26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3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9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고 전날 주니치전 패배까지 이어지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사쿠라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시즌 전체 성적은 불안하지만 6월 들어 13이닝 6실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았고 최근 지바롯데전에서는 8이닝 3실점으로 긴 이닝을 버텼습니다. 요코하마 선발은 아즈마 카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5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초반이고 시즌 전체 안정감만 보면 선발 우위는 요코하마 쪽입니다. 다만 6월 2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5점대로 올라온 점은 변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입니다. 타선이 강한 팀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필요한 점수를 뽑아내고 있고 전날도 홈런 2개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초반입니다. 한 경기에서 크게 터진 경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격 기복이 심하고 최근 패배가 쌓이면서 경기 후반 집중력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요코하마가 5승 1무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주니치가 전날 5대2로 승리했고 나고야돔 특성상 대량 득점보다는 투수전 흐름이 자주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이름값은 아즈마가 앞서지만 요코하마 팀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주니치도 사쿠라이의 평균 자책점 때문에 승패 접근은 조심스럽지만 홈에서 불펜 안정감이 있고 양팀 모두 폭발적인 타격 흐름은 아닙니다. 전날은 7점이 나왔지만 오늘은 아즈마가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어 승패보다 득점 흐름을 낮게 보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만 추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한신과 야쿠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67경기에서 36승 1무 30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9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로 흐름이 좋지는 않고 전날 야쿠르트전에서 3대4로 패했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68경기에서 36승 1무 3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지만 전날 한신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 계기는 만들었습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한신 선발은 오타케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승패 기록은 좋지 않지만 실점 억제력은 확실하고 6월 평균 자책점도 1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홈 평균 자책점이 1점대 후반이라고 시엔에서는 믿을 만한 투수입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오쿠가와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3승 5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9이닝 무실점 완투급 피칭을 보여줬고 원정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입니다. 다만 기복이 큰 편이고 전날도 3득점에 그치며 접전에서 밀렸습니다.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초반으로 낮지만 전날 한신전에서 4점을 만들며 필요한 순간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원정 평균 실점이 낮은 편이고 오쿠가와의 최근 컨디션까지 고려하면 쉽게 무너질 흐름은 아닙니다.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이번 시즌 한신이 5승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다만 전날은 야쿠르트가 4대3으로 승리했고 고시엔 맞대결에서도 야쿠르트가 크게 밀리는 흐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타케의 홈 안정감 때문에 한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야쿠르트는 전날 승리로 분위기를 가져왔고 오쿠가와도 직전 등판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팀 선발 모두 실점 억제력이 있는 투수지만 맞대결 흐름상 한쪽이 완전히 묶이기보다는 후반 불펜 구간에서 추가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